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 먼저 멤버십 새로 가입해주신 부계정123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멤버십 유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의 중심인 코스피가 앞으로 4,000포인트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불과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2,000포인트 중반에서 3,000을 넘는 게 가능할까라는, 역시 국장은 하는 게 아니고 미장으로 가야 한다는 움직임과 다르게 올해 수익률이 무려 40% 이상이고 미국 S&P 500이 한 14% 정도, 그 정도인 걸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다는 것은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2025년 들어서 한국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국면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때 2000선 초반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이제 2800선을 중심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시장 전문가 글로벌 자금은 점차 코스피 4000 시대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10% 정도만 더 오르면 4000포인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코스피가 3000을 넘을 때마다 거품이라는 경고가 쏟아졌지만, 그때마다 한국 기업의 실적과 글로벌 자금 유입이 시장의 체력을 증명해 왔고요. 일단 대부분의 자산을 달러로 가지고 있지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코스피 인덱스를 저도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구조적인 변화는 단순히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의 어떤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 핵심에는 기업의 체질 개선과 반도체와 AI 슈퍼사이클, 그리고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 정책과 글로벌 달러 유동성 확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저변이 확장되는 것, 그런 것들 등등이 자리 잡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피 인덱스 수익률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귀환입니다. 2025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이미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AI 서버 수요 급증과 데이터 센터 확충과, 그리고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글로벌 칩 기업의 GPU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3년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만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0% 이상에 해당됩니다. 과거에도 코스피가 3천선을 넘어섰던 시장은 언제나 반도체 업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고, 2021년과 그리고 2018년에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구조적인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적인 업황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도의 코스피 4000 돌파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스피 기업들은 성장성보다 안정성 위주의 경영을 중시했는데, 2020년 중반에 들어서 ESG나 효율 경영과 주주 환원 강화가 빠르게 정착되면서 기업 가치가 질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배당 성향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차그룹 같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 대기업들은 2024년에서 25년에 연속으로 배당을 늘렸고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하면서 기업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리쇼어링 정책으로 국내 제조 인프라가 재평가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던 기업들이 반대로 다시 한국 내 투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지면서 GDP 대비 기업이익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하려면 결국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 유입되는 게 필요한데, 그 움직임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2024년 하반기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싸게 원화로 바꿔서 원화 자산을 살 수 있고, 또 신기한 건 외국인이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쓸어 담아도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국내에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로 가고 외국인들은 달러를 팔고 원화로 들어오는 게 재밌는데, 이게 곧 글로벌 자산들이 원화 자산에 관심을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미국의 금리 시점이 다가오자 글로벌 펀드가 위험자산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일단 지금은 경상수지 흑자국이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긴 합니다. 일단
동남아나 신흥국보다 리스크가 확실히 낮고 또 일본보다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즉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은 가성비 최고의 투자처로 재부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30조 원을 넘어섰고 이게 202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자금이 대형주와 ETF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의 구조적 상승 압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의 또 다른 배경은 정부 정책의 변화인데 24년부터 정부는 한국형 투자자본시장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기업 공시 투명성 강화와 자사주 소각 그리고 세제 혜택과 장기 투자자 세금 감면 그리고 ISA 같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한도 확대 등의 정책을 연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 자금이 증시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특히 국민연금과 공적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다시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관 자금의 순매수 전환이 확인되고 있죠. 국민연금의 코스피 비중 목표는 2027년까지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거고 이는 단순히 수천억 원대가 아니라 수십조 원대의 유입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동력은 개인이라고 생각하는데 20년 팬데믹 이후에 주식 투자 인구가 1,500만 명을 돌파했고 25년 현재는 국민 중에 3명 중에 1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단기 매매 중심의 동학개미가 아니라 배당과 장기 투자를 중시하는 투자형 개인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저변을 형성하고 있고 장기 상승장의 기반을 다집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코스피 ETF나 배당주, AI 관련주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면서 시장 하방을 받쳐주는 버팀목 세력이 되어가고 있죠. 최근 전 세계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와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25년 중반 이후에 페드의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것을 현실화시키고 있죠.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는 좀 약화가 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흘러가면서 이 유동성의 첫 번째 목적지가 항상 미국 주식이긴 하지만 그 다음은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아시아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환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고 반도체 및 2차전지 등 기술 기반 산업 비중이 높고 배당 매력이 커진 국가로 평가됩니다. 즉 유동성의 흐름이 한국 증시로 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이런 구조적 자금 이동은 코스피가 4천의 실질적 추진력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의 PER 주가수익 비율은 약 11배에서 12배 수준이고 이게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편입니다. 미국의 S&P 500이 PER이 23배인가 24배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 일본 니케이가 18배 수준인 걸 감안하면 한국 증시가 최소 30에서 40%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즉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가더라도 이게 과열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배당이 늘어나고 외국인 수요가 증가한다면 4천은 단순히 꿈의 숫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회복 구간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에서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경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장점을 또 생각해보면 한국 수출기업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수출기업인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 철강 등 주요 수출주들 달러 환산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코스피 전체 이익 증가율을 끌어올립니다. 과거의 환율 급등 시기에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저평가된 원화 자산을 사들이는 흐름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이게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구조적 이유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또 세계 자본시장이 미국 중심에서 다양한 나라로 이동 중에 있기도 합니다. 올해 초부터 달러를 팔고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생각해보면 한국도 그 수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은 기술력이나 안정성이나 자본시장 개방성 면에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간지대라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따라서 글로벌 펀드의 자산 배분 과정에서 한국 비중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코스피 4천의 마지막 퍼즐은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도체 외에도 한국의 신성장 사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이제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유럽과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이고
AI 반도체인 삼성전자, 네이버가 협력한 국산 LLM 인프라를 확대 중이고, 그리고 방산산업으로 화나와 LIG 넥스원 등 글로벌 수출이 급증하기도 했죠. 조선산업을 보면은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선박 수주로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 성장의 합산 효과가 코스피 전체 이익률을 2026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단순한 유동성이 아닌 실적 기반 상승이 또 가능해진 거죠. 코스피 4천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와 기업이 선진 자본 시장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이고, 과거의 박스피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과 변동성은 존재할 건데, 한국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 증거로 많은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 4천은 언제의 문제이지 가능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